할게요. 큐리어스라는 어떤 플랫폼으로 처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바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본명은 박수용이고 온라인에서는 부쿠부쿠라는 필명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도끼를 휘두르다 나는 얼마짜리인가 그때 그 책이 아니었다라면은 이라는 종이책 세 권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스레드, 뭐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브런치 이런 어떠한 전체적인 총합 수를 따져보면 지금 한 12만을 넘은 지금 인플루언서 작가이기도 하고 기업 강의에 초청을 나가는 명사 아니면은 이번에도 저기 저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스레드 강의를 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강사로서도 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첫 책을 내기 전에 이제 전자책 5권을 먼저 집필을 해보기도 했고 이때는 AI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뭐 웹소설도 지금 쓰고 있고 브런치 작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나의 책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획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기획이 여러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주제로 책을 써야 될지, 어떠한 제목으로 해야 될지, 어떠한 목차를 짜서 어떻게 전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요약을 해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책을 쓰고 싶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시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미나이, 그 챗 GPT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거 노트북의 램을 이용해서 자료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내가 제미나이와 보이스를 통해서 나의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챗 GPT로 가서 어떻게 다시 기획을 해서 나만의 책의 주제를 뽑고 기획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완전 AI 저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작가로 오래 살면서 사실은 AI가 뭐 이렇게까지 발전하겠어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글쓰기를 제가 이제 직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아 그래도 뭐 이 영역까지는 얘가 오질 않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조사나 추가적인 기획을 할 때 AI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이 시간적인 효율성은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뭐 이거니까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조금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 뭐 쉬운 예로 자동차가 나왔는데 이제 말을 타고 다닐 수는 없는 법이니까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나도 어느 정도는 AI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예,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갈 수가 있다. 그럼 아마 이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뭐 책을 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아예 첫 책을 이제 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예비 작가의 이제 3대 허들이라고 하죠. 주제를 그러니까 애초에 뭘 써야 될지 몰라. 그럼 제가 물어보면 책을 쓰고 싶어요 하면 뭘 쓰고 싶은데요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렇고 뭐 여태까지 인생을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 이러한 이야기로 뭔가 좀 책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구조를 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내 글의 가치를 되게 의심해요. 내가 여태까지 뭐 살아온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게 책으로 나올 만한 이야기로 내가 어떻게 풀어내지? 라는 어떤 의문점을 좀 가지고 계세요. 아마 여기서 한번 볼까? 이 1, 2, 3번 중에 여러분들은 몇 번이 가장 힘들죠? 여기 보이고 있는 주제, 구조, 확신 중에 확신, 확신이 많구나. 2번 구조 결핍, 확신, 확신. 신기하게 확신이 많네. 저는 1번이라 생각하는데. 확신이랑 의심이 많다. 그 의심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거를 제가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확신이 부족하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거는 사실 여기 뭐 클로드도 끼워 넣을까 생각을 하긴 했어요. 지금 사실은 클로드가 가장 좋긴 한데 이제 토큰 사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거는 클로드는 글을 더 잘 써주는 AI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클로드는 코딩 기반에 좀 특화된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글을 제가 봤을 때는 챗 GPT나 제미나이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해요. 어떤 이 답변이 오는 것 자체가. 근데 기획을 하고 어떤 사고 영역을 좀 증폭시킬 때는 클로드도 나쁘지는 않지만 유료 버전으로 쓰지 않으면 금방 한계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많이 쓰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제미나이, 챗 GPT 그리고 아마 노트북 LM이 뭐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노트북 LM 해보신 분 계세요? 노트북 LM 내가 써봤다. 노트북 LM 써봤다 1번. 노트북 LM 나 자주 쓴다. 이걸로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다. 1번. 노트북 LM 처음 들어보는데요. 노트북 있어야 되나요? 2번.
거의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LM이 뭔지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미나이는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제미나이가 어떻게 보면 이 보이스 영역에서 내 말을 이해하는데 가장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 제미나이를 저는 쓰고 있고요. 제 GPT는 그렇게 제미나이와 얘기한 보이스 기반으로 사고를 확장하고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한 자료를 제 GPT한테 주고 저만의 어떤 프롬프트나 전략적 페르소나를 씌워가지고 책의 기획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왜 넘어왔어? 그리고 노트북 LM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렴의 법칙인데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AI는 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주변 기술 그러니까 LLM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대량 언어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특화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답을 끌어다 줘요. 그래서 내가 원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얘가 줄 수 없는 환경을 줄일 수 있는 게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신가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부쿠님은 AI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AI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어떻게 정형화된 게 있나요? 사실 없죠. 정형화된 게 없기 때문에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많이 써봐야 돼요. 많이 써봐야 되고, 어떠한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추가적인 그러한 게 뭐 나왔다 하면 내가 직접 그 들어가서 영상도 만들어 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절대 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를 정말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지금 효율적으로 좋은 게 저는 제미나이 그리고 챗 GPT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미나이는 구글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챗 GPT는 오픈 AI이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을 좀 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제미나이보다 이제 네,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챗 GPT는 이제, 기획을 좀 잘하더라고요. 논리적인 기획을 잘하고, 크롤링 기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크롤링은 이제 그 사이트나 어떠한 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좀 긁어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물론 뭐 딥 리서치 기능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거 오늘은 말씀드리진 않고,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아예 이 사고력과 어떠한 이 언어적인 모델에서 좋은 그런 걸 증폭시켜주고 챗 GPT는 제미나이와 얘기한 어떤 나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얘한테 주고 기획을 어떻게 다시 해보자 하면 조금 더 날카롭게 기획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중점을 알려드릴 건 사실은 노트북 LM이요. 노트북 LM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노트북 LM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아, 그동안 왜 내가 노트북 LM이라는 걸 몰랐을까라고 아마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설계라는 게 있어요. 역설계. 보통은 우리가 질문하죠. 야, 나 이런 책 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뭐 이따 보여 제가 지금 AI 강의를 하니까 나 AI 강의에 대한 전자책을 AI로 책 집필에 대한 전자책을 쓰고 싶어. 어떻게 할까? 뭐, 요 정도밖에 아마 질문을 못 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 요렇게 질문하는 게 반대로 얘가 나한테 질문을 하게 해야 나의 사고력을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디였어?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거 지우는 게 없나? 주석이 잠깐 달려가지고. 맞아요. 그 박사님이 얘기하셨죠. AI가 나중에 더 그게 되면은 자신한테 존댓말을 해준 사람만 살려주고 반말한 사람은 없애지 않겠냐라는 말을 저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존댓말로 하진 않아서, 네. 근데 뭐 말이 그렇단 거죠. 이제 노트북 LM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 역사계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독자 시각적,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책 쓰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 책이,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어요. 요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잡으면 절대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책은 존재할 수가 없죠.
내 책을 읽는 어떠한 특정 페르소나 독자층을 내가 완벽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내 글이 달라져요. 내 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를 시각화할 줄 알아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어렵나요?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렵다고. 예, 쉽죠? 그리고 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들을 조금 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책이라는 게 뭐 1년에 7만 권인가, 한 달에 6만 권인가, 뭐 그렇게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얘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제가 좋았다던가, 목차 흐름이 좋았다던가, 전개 구성 방식이 좋았다던가, 뭐 제목이 좋았다던가, 표지가 좋았다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요소들이 왜 그렇게 된지 내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거 없이 그냥 책을 그냥 하는 거랑 시장에서 원하는 독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주제를 정하고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일 겁니다. 베스트셀러 논리 구조를 제가 좀 따와봤는데 실제 경험과 파편화된 데이터를 배치를 해요. 과거에 제가 이랬어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제가 과거에 이거에서 얻었더니 지금은 이렇게 내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도 미래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라는 어떠한 큰 틀에서 봤을 땐 전체적인 구조는 과거에 대한 데이터와 나의 경험, 그다음에 현재로서 내가 얻은 깨달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너는 이렇게 변할 거야라는 것에 큰 구조와 흐름을 잘 배치를 해놨어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더 어렵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책을 집필해 보면 되고, 뭐, 5단계 집필 공식, 요거는 근데 저의 그거예요. 이 프레임워크를 제가 만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책을 집필하냐면은, 하나의 목차에, 뭐, 목차를 적어서 오늘 북쿠브크님 강의 너무 좋았어요. 라는 목차를 적었다고 치면은, 왜 좋았는지 저의 생각을 씁니다. 근데 이 경험을 얘기해서 들었는데 이런 게 되게 좋아서 나 이런 거 되게 깨달았어요. 이 인용은 내가 읽었던 책에서 가지고 오겠죠. 뭐 AI를 뭐 어떻게 하는 누가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 내용을 사실 얘기하고 싶다라고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나 이런 걸 쓰니까 네, 에세이를 쓴다고 생각하면 뭘로 해볼까요? 주제? 뭐,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라는 만약에 목차를 적었다면 왜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생각을 적고, 왜 내가 그런 경험을 겪었었고, 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라고 밑에서 받쳐주고, 나의 깨달음을 넣고, 그 사실은 이 마지막 꼭지에서는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 뭐냐, 카톡방에 어,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상세모차 5 곱하기 5 준다. 이거는 이제 뭐 저의 방법이에요. 저의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어차피 뭐 PPT 이런 것보다도 더 그래서 어떻게 AI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AI 평균적인 답변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논문 데이터를 노트북에 내면 어떻게 제가 넣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뭐 이거 제목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좀 짧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AI에게 그 편집자 역할을 부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노트북, 그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에도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챗GPT에도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제미나이에 잼스라는 게 있어. 이거 사용하신 분,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GEMS, 잼스?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좀 잘 다룹니다. 사실은 이 AI를. 그래서 이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근데 안에 지침을 엄청 잘 넣어요. 지침 많이 넣어봤어요. 지침 저는 한 40줄 넣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저는 한 40줄 정도 넣어요. 엄청나게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하면 할수록 더 자오만에 그게 되고, 메타 프롬프트 기술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었어요. 출판에 대한 걸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출판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출판이 예를 들면 세 개가 있죠. 출판할 수 있는 게 세 개가 있어요. 기획 출판이라는 게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반기획이라고도 하죠. 반기획 출판. 그리고 뭐가 있죠? 자가 출판이 있겠죠. 자가 출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획 출판은
출판사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대략 제가 알기로는 뭐 월급 뭐 하고 하면은 한 권의 책을 내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한 권의 책을 내는데. 그러니까 출판사가 나한테 2천만 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단기이익은 이게 또 책을 내는 어떠한 이 값이 부담되니까 요즘은 약간 바꿔서 해요. 이걸 뭐 반반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내줄 테니까 너가 만약에 그 2주 안에 예약 판매 2주 안에 300권을 팔면은 내가 해줄게. 근데 2주 안에 너가 300권을 못 팔면 남은 부수는 너 저자는 원래 그 저작권비를 안 내기 때문에 70%로 책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70% 책으로 너가 다 사야 돼. 이런 데도 있고 또는 이제 가장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자가 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나 물어볼까? 기획 출판을 하는 작가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우리나라에? 기획 출판을 하는 작가들이 퍼센트지가 100명이 있다고 치면 기획 출판을 하는 작가들의 몇 명일까? 아, 80%요. 그럼 80명이 기획 출판을 한다. 10%. 맞아요. 뭐 한 두 명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투고를 다 한다 해서 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책을 잘 기획하라는 얘기예요. 기획 출판을 달성하는 사람은 100명, 우리나라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그 2명 중에서 2쇄, 1000부를 파는 작가들이 다시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요즘에는 더 힘든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와 10% 안에 들어야 어느 정도 작가로서의 이런 생활이 좀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당연히. 이거 책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뚝딱 쓰면 AI 쓰는 거 요즘에 다 해주겠지 더 어려워졌어요. 왠지 아세요? 출판 관계자도 글을 보면 있잖아요. 이게 AI로 쓴 건지 얘가 쓴 건지 단번에 알죠. 그 사람들은 글을 전문적으로 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이렇게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거. 오히려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내 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AI에게 써줘 이런 게 아니고 나만의 어떻게 기획을 할 수, 얘를 이제 기획 파트너로 삼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뭐게요? 출판사에서 가장 저는, 예스 입사, 그리고 교보문고, 알라딘, 이렇게 MD 미팅도 다녀왔습니다. 네, MD 미팅도 다녀왔어요. MD 미팅도 다녀왔고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뭐 한 3개월 정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요런 흐름이구나 요새는. 이게 이제 무조건 이 질문부터 하는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책 나왔어 뭐 같이 미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매대 이렇게 하고 해주세요 하면 첫 질문 그래요. 네, 그 사람 누구예요? 어떤 저자예요? SNS 팔로우 몇 명이에요?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조건 이걸로 바뀌었어, 지금은. 왜냐하면 너무 책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투고를 잘 안 받는다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검증된 저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나 기존 책을 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이런 책 기획을 해서 같이 내보실래요? 라고 판도의 흐름이 조금 조금씩 더 바뀌고 있어요. 왜? 얘기했잖아요. AI가 등장을 해버렸죠. AI의 등장으로 너무나 많은 투고가 오고 너무나 깊이가 없는 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걸 골라내서 그 저자한테 할 바에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AI가 없던 시절부터 책을 쓴 사람한테 내가 연락을 하는 게 낫겠죠, 사실은. 어차피 여기는 이제 책을 출판해서 이득만 보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 저자들이 책을 내기가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책을 쓰는 데는 편해졌지. AI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AI로 쉽게 책을 쓸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이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 안에서 뭔가 나만의 무기, 그 안에 엄청난 주제, 요즘에는 글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뭐 비슷비슷한 수준인 걸로 알아서 다 AI랑 교정교를 할 테니까 어차피. 그럼 거기에서 나만의 뾰족한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SNS 팔로우 수 몇 명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들은 AI를 쓰면은 계정이 클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AI 글인데 누가 그 사람 글을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뭐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과 댓글하고 소통하고 나만의 어떠한 인과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책을 냈을 때 사주는 거죠. 그거는 누가 봐도 얘는 그래도 AI 없이 뭐 팔로워서 팬분들과
소통을 한 사람이라는 어떠한 하나의 신뢰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더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지금 출판 시장은 약간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지금 뭐 알려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자, 간단하게 일단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전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벌써 30분이죠. 1시간만 딱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3분 정도만 질문을 받아볼게요. 어떻게 생각? 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출판 시장과 아니면은 이 AI에 대한 기죽었다. 근데 저는 실체를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뭐 개나 소나 뭐 AI 써가지고 작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은근히 많더라. 근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본업으로 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더 어려워졌다.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높죠. 네. 팔로우 이게 이거를 10%로 봐요. 제가 12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1200분은 나가는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는. 네. 그렇죠. 오히려 판매는 어려워졌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 이게 뭐 AI가 나왔다고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AI로 책 뚝딱 써서 투고해야지 된다는 시절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는 사실 처음으로 스레드를 이용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스레드가 제가 거의 한 3만 다 돼가잖아요. 이제 플러스 3만이 붙은 거예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스레드로 제가 홍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책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스레드를 좀 더 열심히 했으니 그때 그 책도 나오고 나서 안 했어요. 사실은. 네. 그때 그 책도 나오고 나서는 하진 않았습니다. AI로 그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이거는 직접 보여줘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노트북 LM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책의 주제와 목차를 같이 한번 뽑아보죠. 새 노트를 만들게요. AI를 가지고 와서, 소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 큐리어스에 넣어준 것 중에 은근히 전자책 집필하는 게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전자책 집필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종이책은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전자책과 종이책은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전자책은 저는 지금도 5분이면 만들 것 같아요. 전자책과 종이책은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전자책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 이걸로 할까요? AI를 사용해서 책을 집필할 수 있는 전자책을 만들고 싶어.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와. 라고 해볼게요, 얘한테. 그러면은 얘는 내가 그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얻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오는 답변들은 있잖아요. 가지고 올게요. 앞으로 나오는 답변들은 내가 요거 조사해온 거에서만 너는 얘기를 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평균 수렴의 법칙에서 넘어간 거죠, 사실은. 무슨 느낌인지 아셨죠? 그렇겠죠. 그럼 얘가 이제 요거만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는 조금 약한 것 같아, 뭔가. 그럼 여기에다 저 유튜브 자료를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다 유튜브로 가서 이거 여러분 화면 보이죠? 화면 보이시는 거죠? AI로 전자책 만들기.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누가 좀 더 잘 할까? AI로 전자책 만드는 법, 누워서 딸까?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잘 모르니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한번 링크를 따오겠습니다. 잘 몰라. 그래서 AI 전자책 관련된 유튜브 링크를 다 따와볼게요.
이거는 이제 구글 확장 프로그램에 나중에 여러분이 까시면은 컨트롤만 눌러도 모든 링크를 이렇게 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봐야겠다.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방금 한 모든 링크를 까보자 하고 이제 이 모든 링크를 대략적으로 좀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어쨌든 전자책과 AI 관련된 자료들이 여기 이제 쭉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만 이제 될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또 봐야 될 게 있긴 하죠. 뭐 빨간색으로 표시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건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소스를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안 되죠. 빨간 색깔은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빨간 색깔이 안 되고, 좋았어. 자, 그러면은 내 이제 질문을 해봐야죠. 그쵸? 자, 가장 첫 질문이 뭘까요? 자, AI를 사용해서 전자책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시장 수요는 어떻지? 라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또 여기에서만 어쨌든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와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 오른쪽에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뭐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AI 오디오 불을 만들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해봤어. 그러면은 이제 나오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게 나오니까 1단계 기획 및 주제 선정. 그래. 이러면서 눌러보고 이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노트북 LM으로. 노트북 LM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 공부.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인드맵처럼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뭐 다 나오잖아. 이렇게 쭉, 쭉. 팀 리서치,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좋네. 수익화는 뭐 나중에 한다 치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 기획 및 주제, 경험 기반 주제 발굴하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알려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세요? 네, 이렇게 노트북 LM을 이렇게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보고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좀 엄청난 좋은 보고서가 나는 좀 필요해.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 저는 저만의 제가 이제 따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을 겁니다. 프롬프트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보고서는 이제 이 소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 추가된 거 아시죠? 노트북 LM이랑 뭐가 추가됐죠? 노트북 LM이 어디랑 됐을까요, 지금? 아시나요? 노트북 LM이랑 맞아요. 제미나이랑 노트북 LM이랑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또 이용을 해야겠죠. 얘한테 제가 전자책 써볼게요. AI를 사용해서 전자책 제목을 바꾸고 노트북 LM으로 할 거면 얘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AI 전자택에 대한 소스가 얘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랑 이제 보이스 오버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금 너에게 이제 AI를 통해서 전자책을 집필할 수 있는 어떤 소스를 반영을 해줬으니까, 대답을 해줄 때는 그 소스 내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종합을 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되고, 일단 첫 번째로 정해야 될 것은 요즘 사람들의 수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전자책을 집필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책을 좀 쓰고 싶은데, 일단은 책의 주제는 AI를 통해서 전자책을 쓰는 방법이라고 치면은, 책의 제목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보이스 오버를 통해서 제미나이에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저에게 답을 줄 거예요. 그렇죠. 네, 답을 줄 거예요. 그럼 얘한테 이렇게 시켜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또? 여기서 봐야겠죠, 또.
이거 보고서 완료됐네? 이 보고서를 또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북쿠크, 아마존 막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아. 그러면은 얘를 오른쪽에 누르면은 또 여기 바꾸는 게 있어요. 예, 여기 이거 쭉 알려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얘를 복사를 해도 되죠.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얘랑 이제 또 얘랑 또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게 쭉 알려. 실용성 중심이 좋구나. 이게 더 좋겠다. 초안을 만들어라고. 그래. 그럼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전자책의 목차는 나는, 큰 꼭지로는 5장, 그리고 속꼭지로는 3장씩 들어가서 15개의 목차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목차에 대한 흐름을 한번 키워드 요약식으로만 해서 한번 정리를 해줘봐. 라고 얘한테 기획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이게 그래서 프롬프트도 프롬프트인데 내가 얼마나 명확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쭉 알려줘요. 수요 분석 구체화.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해봐라. 음, 캔바. 내가 봐서 캔바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파이프라인 캔바 빼고, 음, 시장조사 논리, 효율적,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나는 수익화는 좀 빼고 싶은데. 근데 내가 만들려는 전자책은 내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뭐 수익화를 한다든가 유료화 세션으로 넘어가려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책을 읽었을 때 따라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해주고 싶은 책을 쓰고 싶어서 주로 사용하는 AI는 현재는 나는 챗 GPT랑 제미나이 노트북 LM으로 하고 있거든. 근데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클로드도 추가를 하긴 할 건데 아직까지는 토큰 사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초적인 무료 세션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책을 기획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AI 전자책을 좀 만들고 싶어. 그래서 유료화 부분이나 뭐 캔바나 디자인 같은 부분은 좀 빼도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해서 어 15개의 목차를 좀 구성해 볼래? 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배운다고 북군님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저처럼 얘기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게 그래서 이게 배워도 어렵긴 한데 그냥 이렇게 북구북구는 사용을 하고 있구나. 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저는 뭘 써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근데 AI 쓰면 나는 그건 필요 없는데라고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예를 들면은 8대2 법칙 어허 근데 나는 AI가 쓴 초안 이건 좀 그런데 근데, 시장 자체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되고 프롬프트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AI에게 뭐 초고를 부탁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일단 안에 내용은 작가가 반드시 채워야 되니까 그런 기획하는 부분과 사고력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역설계나 여러 가지 5개 구조 형식을 넣어줘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가 알려준 거는 당장 그냥 AI에게 맡기라는 그런 느낌의 책을 써줄 것 같아서 다시 목차를 구성해봐. 계속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건데 보통은 한 번 하고 땡이죠, 여러분들. 그래? 이렇게 한다면. 그게 아니고 계속 반대적인 의견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어떻게 제가 사용을 하는지? 예,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이 뭔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모르면 얘 말만 따라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게 쭉 보는 거예요. 또 써달라고 비판에, 그렇지. 이런 게 들어가야지. 소크라테식 다이아포, 그렇지. 이런 게 들어가면 좋지. 음, 그렇지. 차라리 이게 낫지. 그렇지. 역설계나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허, 이게 더 좋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다시, 캔버스를 누릅니다. 캔버스를 누르면은 조금 더 길게 이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너가, 예를 들면 또 얘기를 하죠. 너가 준 어떤 이 목차가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이러한 논리적인 흐름이나 목차라고 느끼기에는 그냥 약간 설명된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꼭지라 속꼭지를 누가 봐도 목차인 거 마냥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고 AI 초보자 기준으로 봤을 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고서 형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써주면은 너가 준 거를 가지고 내가 챗 GPT로 가서 변증법을 통해서 페르소나를 씌워서 기획을 다시 하고 너랑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캔버스로 얘가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보고서를 저한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뭘 안 했죠? 변증법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변증법이나 어떠한 비판자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음, 그래.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다. 그렇지.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략 기초적인 느낌은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챗 GPT로 가자. 이래서 전챗 GPT한테 얘를 붙여줄 겁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가 붙여졌겠죠? 제미나이가 기획해준 전자책의 목차인데 A는 뭐라 하죠? 찬성, 뭐 쉽게 B는 반대, 반대 의견. C는 저자의 입장에서 변증법을 사용해서 30분 정도 대화해봐. 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게 ABC 페르소나를 씌워서 저만의 생각이 아닌 반대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정반합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변증법이라고 이게 철학적인 지식이 나오는 건데 변증법을 해서 근데 그리고 나서 C가 내 저자니 내가 저자니까 이게 낫지 않아? 이게 낫지 않아? 그럼 이렇게 하죠. 너무 흔하다 지금 누구나 가능하다 뭐 그러면 왜 이게 낫지 않아? 뭐 독자의 불안 여러 그 무척 며칠 만에 막 패시브 인컴 안 된다. 비현실 환상을 심어준다. 안 팔리겠다, 아마. 소보자 뭐 이렇게 있다. 뭐 독자층을 내가 안정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보라는 거야, 이렇게. 얘가 뭐라 하는지. 프롬프트만 주면 의미가 있냐? 또 맞지. 자기 브랜드, 그러니까, 자기 문체를 모를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초고 70%는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수 있다. 리프, 에이전트 AI, 그치. 뭐, 음, 음, 최종 결론. 수정을 쫙 해서 주죠. 그래서 변증법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왜 얘의 전자타인가? 그렇지. 그렇지. 주제와 타겟 이런 게 들어간 게 낫지, 차라리. 음, 전자체 7일 안에 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얘를 가지고 가야죠. 다시 또 어디로 가요? 또 얘한테 줘야죠, 이제. 캔버스를 끄고 그러면은 캔버스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다시 토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얘한테도. 자, 너가 준 문자를 챗 GPT에게 변증법으로 해서 더 나은 결과를 일단 가지고 왔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변증법 써서 해봐. 이 제미나이의 머리랑 챗 GPT 머리를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좀 이 얘가 너무 주는 거에만 또 안 빠질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클로드까지 꼈다 생각해요. 이 세 명한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네, 교차, 검증, 교차 대화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종이책을 쓰겠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 정, 반, 합이 나오죠. 그럼. 시가가 오지 채피증 애너와 논리 증폭에만 열 거지. 이게 낫지. 시간 자본론. 음, 음. 저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한번 해볼까? 캔버스로 가서. 일단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각 목차별로 들어가는 초초고를 캔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만자 정도? 만자 정도로 이 책의 뼈대를 좀 너가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서 나한테 가져와 봐. 음, 이런 느낌의 글을 넣어라. 음, 절대 못지. 음, 음, 그러네. 뭐 이런 느낌으로 넣으면은 나쁘지 않은 전자책은 나오긴 하겠다. 그렇군.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토초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거 대략적으로 얘가 뽑아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1-1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 아카이빙을 해놓을 줄 알아야 돼. 블로그에다가 내가 글을 써놔야 돼. 블로그나 어딘가에 이거에 대한 나의 전자책 어떠한 원고 형태다라고 해서 잘 넣어서 아카이빙을 해놔서 또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 자 어떤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드세요. 만들고 나서 네이버 블로그로 내 거에 들어가면 여기 관리에서 내가 아카이빙한 내용을 전체 정보에서 어디 있더라? 이거를 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쓴 글 저장, 글 저장을 누르면은 아카이빙 해놓은,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를 다르게 하려면은 30일이든 15일이든 그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정보가 쭉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 다운받아서 이제 어디 넣으면 되겠죠? PDF로 다운받으면 어디 넣으면 좋겠죠? 좋을까요? 이제 조금 배우셨으니까. 그렇죠. 노트북 LM에 내가 쓰는 원고를 다 넣고 또 얘랑 대화를 통해서 목차의 형식이나 구조 순서를 조금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AI를 조금 이용을 해보시라는. 물론 뭐,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지식의 뭐 한 10% 정도만 알려드리긴 한 건데, 다 알려드려도 어차피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AI를 사용을 하면은 뭐가 좋다? 기획을 하는데, 시간이 빨리 흘러갈 것이다. 어쨌든, 라는 게 있습니다. 좀 굉장히 빠르게 일단은, 보여드렸는데,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AI를 통해서 전자책을 금방 어떻게 보면 만든 거죠.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뭘 써야 될지를 내가 알게 된 거죠. 저는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LM 때문이라도 재미나이는 쓰는 게 좋다. 근데 뭐 챗GPT만 하겠다면 챗GPT만 쓰셔도 되긴 합니다. 저는 일단은 모두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무료로도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재미나이에게 변증법을 해도 되냐? 좋긴 할 거예요. 네, 좋긴 할 건데, 아까 리겔로트리 제가 어떻게 질문하는지 보셨죠? 얼마나
자세하게 질문을 했는지 그걸 잘 하셔야 되고 확장 프로그램이 이게 아마 근데 그건 저거 말고 여기 뭐지? 유튜브에다가 치시면은 다운로드 아마 링크도 나올 거예요. 노, 노트북 LM 여기 제 구글 확장 프로그램. 음. 여기다 치면은 뭐 링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뭐 확장 프로그램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노트북 LM에 쓰면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확장 프로그램을 까실 수가 있을 겁니다. 퀄리티가 낮은 소스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 연도별 체크하고 어떤 사고적인 내용의 흐름이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빼고 뭐 하고 뭐 이런 방법들도 있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제외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음, 상품성은 없어요. 사실은. 달리아님. 상품성은 없어요. 개인의 이야기나 이런 거는 저는 당연히 종이책이 더 좋겠죠. 네. 아니죠. 이거는 그냥 방법론을 알려드린 거고, 엘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제가 다 채워 넣어야 되죠. 네. 전부 다 채워 넣어요. 이거는 초초고요. 말 그대로 초초고. 만자가 아니고. 만자는 의미가 없는 거. 그냥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구나라고 키워드 형식으로 내가 뭘 넣어야 될지 소스만 그냥 넣은 것 뿐이지, 그거는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모두 다 채우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그냥 방법론만, 그냥 기획하는 방법 조금 더 빠르게. 여기에 이제 뭐 그런 게 들어가면 좋겠죠. 시간이 없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뭐 경쟁 도소 차별화에 대한 것들, 아니면은 제가 여기에 이제 뭐 좀 적어놨던, 어디였지? 여기 들어간 출간 기획서에 들어가는 것들, 이 주제, 분야, 제한, 기획 의도, 왜 이 책을 해야 되지, 얘기를 해서 짜보시라는 경쟁 도서 딱딱딱인데 얘랑 나와의 지금 차이점이 뭘까? 나 지금 마케팅 하려고 하는데 몇몇 이런 거 어떻게 될까? 나 진행 양식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서 AI와 대화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출간 기획서를 작성을 나중에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엄청 사실은 짧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다. 뭐 이런 것만 알려드린 거지. 안에 들어가는 더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전자책을 완성하면 퇴고할 때도 AI 넣어서 검증하시나요? 논리적 오류나 문법 오류 같은 거. 전자책은 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전자책이니까. 네. 논리적 오류나 문법. 소스를 찾는 부분은 범위가 많을 것 같은데, 논문을 넣으셔도 돼요. 논문이나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넣고 나서 거기에서 뭐 2025년도 걸 제외해라, 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부분을 뭐 제외하라, 논리력을 봤을 때 이런 게 하는 거 빼라, 이런 것들은 본인의 역할인 거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넣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컨트롤로 쭉 끌고 왔을 뿐, 누가 봐도 이거는 괜찮은 영상이네라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링크를 넣어야 되는 거죠. 논문은 뭐 저기 논문 다운받는 사이트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은 되십니다. 변증법 ABC 대상? 무슨 말이죠? 변증법을 현산이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방법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의 경험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첫 책을 출간한 어떤 제목? 저는 지금 원래 책 그대로 그냥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거였으니까. 원래 책 그대로 할 거예요. 네, 그게 저희 브랜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나름의 역할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공부하신 거 없으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거기에도 적었지만 저에게 이게 이제 무료 강의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디서도 무료 강의는 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어쨌든 2년 동안에 2년 동안 무료 강의 했으면 많이 한 거죠. 이거 이 정도면은 사실 기관에서 돈 받고 한 몇백짜리인데 그냥 해드린 건데 어,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제 1대1 이러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획을 잘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1대1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제가 이 오픈 카톡방을 오픈 카톡방을 남겨드렸으니까 채팅방에서 확인을 하시고 왜냐하면은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죠? 표면적으로 통화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통괄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과 저와 대화를 하면은 저는 그 사람에 맞는 그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기획을 엄청 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AI로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해드렸을 뿐이니까 만약 여러분들 진짜 종이책 기획을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제목부터 목차, 출간 기획서까지 진짜 완벽하게 일단 작성을 해보고 종이책 집필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1대1로 1시간 반 동안 하루에 원데이 클래스로 들어보시면 자신이 써야 될 주제, 목차, 그리고 독자 페르소나 설정부터 쭉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남겨뒀다 카톡 방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영상 녹화본은 아마 내일 내일 올려드릴게요. 영상 녹화본은 내일 올려드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AI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편견을 깼다고 해야 되나? 막강. 영상 녹화본은 저희 카톡방 있는 곳에 올라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책을 잘 집필해 주셨으면은 좋겠어. 딸깍은 없다. 딸깍은 없습니다. 진짜. 제 경험상 없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없습니다. 어쨌든 AI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 선생님 아마 놀랐을 거예요. 북코프님 AI 이렇게까지 안다고? 라고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가르쳐 드려야 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강의들이 QS에서 좀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유료로 당연히 돌릴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이번에 홍보도 일주일도 안 했을 거예요. 5일 정도 홍보한 것 같아요, 저. 5일 정도 홍보했는데, 뭐 700명 이제 뭐 넘게 거의 한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유료로 좀 하고 녹화본은 일주일 정도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녹화본은 일주일 정도만 보실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하시면 되고 너무 어렵다 하면은 저한테 저기야 카톡방으로 하셔서 사실 저는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혼자서 하면 오래 걸리지만 제가 하면 뭐 하루면은 대부분의 책 기획은 끝나니까 믿으시면은 됩니다. 보셨으니까 제 실력이 어떤지는 아실 거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9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본은 내일 드리고 카톡방에는 한 번 더 제 카톡 오픈방 링크를 드릴게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